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위에 약한 다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 7월은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죠. 아마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까지는 아주 혹독한 더위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 짧아질 것 같은 국지성 호우만 어느 정도 내리는 고온 다습한 계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다육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다르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에 약간은 놀랍기도 하고 약간은 계절적인 변화가 약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울금입니다. 이 라울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약해서 거의 대부분 그늘에 두고 키우는데 올 7월만큼은 아직까지 잘 견디고 이 백금 부분, 이 올금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라가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올금은 거의 다 말라가면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라올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도 라울입니다. 라울 같은 경우도 여름에 참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인데요. 물을 잘못 주게 되면 잎이 후두 떨어지는 무름 증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던 잎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물러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라울도 이 작년과 다르게 그렇게 잎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단수를 하는 그런 기간이 텀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기온적으로 아직까지는 온도가 높은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견디는 시간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도 라울 금만큼은 아니지만 잎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이 물을 굶기기 때문에 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공중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금 이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름이 잎이 물러가는 그런 증상이 보일 때 항상 신경 쓰고요. 이 장맛비에 가장 좋지 않은 장맛비를 맞으면 가장 힘들어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 라울입니다. 라울 같은 경우는 항상 여름에는 차각막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키핑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덮개를 해준 정도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덮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덮개 정도만 덮어줘도 이 강한 햇살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우선 이 뜨거운 기온에 뜨거운 햇살에 이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선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서 공기 흐름을 바꿔주면서 이 통풍이 잘 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대략 이 정도 차강은 한 8월 정도면 충분하고요. 집에서는 90에서 60%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키핑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다육이가 잘 여름을 이겨내기가 그나마 나은데 집에서는 이 수시로 이렇게 환경에 맞게 수시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육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특히 여름에 약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더 신경을 써야지만 이 여름을 쉽게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다육이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또한 여름을 힘들어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 잎이 자주 떨어집니다. 잎이 말라가고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직광에서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보리는 잎이 떨어진다 해서 너무 신경을 그쪽에 쓸 필요성은 없고요. 줄기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보리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자구가 물러가는 경우인데요. 이 자구가 물러간다 생각을 하시면 이 화분 속 안에 습도가 아주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최대한 굶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르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마른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면 되고요. 아이보리 또한 빗물을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울만큼 이 열기, 공기 중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이 항상 이 세 가지 오늘 보여드렸던 지금 앞에 부분에 보여드렸던 그런 두 가지 품종 그 다음에 아이보리만큼은 빗물을 최대한 굶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금 보이는 다육이는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최대한 물을 굶기면서 빗물은 최대한 맞추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매화 또한 이렇게 잎이 오렌지빛, 연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하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엽이 질 때 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물을 과도하게 주게 되면 이 홍매화 또한 이렇게 물음병이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홍매화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예쁜 그런 얼굴을 보여주지만 이 우리나라 여름은 지금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강한 직광에 오히려 또 강한 직광을 좋아하지만 또 의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홍매화는 절대 여름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건드리다 보면 결국은 뿌리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이 안쪽으로 이 검은색으로 곰팡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무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잎이 원인도 모르게 후두 떨어질 때는 최대한 화분에서 꺼내서 분갈이를 하지 마십시오. 분갈이를 하지 말고 그대로 여름을 보내는 게 이 홍매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잎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멈추는데 이 홍매화는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뽑아서 뿌리를 다 자르고 말리십시오. 그냥 심지 않는 게 오히려 이 홍매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연근 같은 경우도 여름을 특히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연근 같은 경우는 이 햇살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환기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잎이 말라가는 게 심하기 때문에 잎이 갑작스럽게 말라간다 그러면 좀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수연이나 수연금 같은 경우는 햇살을 좋아하지만 이 수연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다육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이 빗물은 절대 맞추면 안 되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약한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잘 무르는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핑크빛으로 물 들어가는 모습이 반해가지고 이 라우이를 참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키우는 게 어려워서 그런가 잘 구입을 하지 않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이는 여름에 너무 강한 햇살에서 키우다 보면 이 생장점이 문제가 되거나 뿌리 쪽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우이가 약간 웃자람이 보인다 그래도 시원한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라우이는 절대 습한 곳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건조하게 키워야지만 여름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고요. 하엽이 많이 집니다. 하엽이 많이 진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가을에 다시 회복을 하고요. 절대 여름에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한순간에 주저앉는, 특히 빗물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7월 중순서부터 8월까지는 굶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햇살을 좋아하는 다육인데 강한 햇살에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키우기가 까칠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키우는 게 쉬웠는데 갈수록 이 라우이를 키워보면서 참 어려운 다육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분 때문에 곰팡이병이 잘 오기 때문에 이 살균제를 한 6월 정도 쳐주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대로 여름을 나고 가을쯤에 전체적으로 살균제를 한번 쳐줄 예정입니다. 물은 위쪽에서 주면 안 되고 이 주위로 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이 8월에는 단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비안트입니다. 이 비안트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이 무름병이 오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비안트 같은 경우는 정말 빗물을 맞추면 안 되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잎이 약간 웃자람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웃자람이 너무 신경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햇살을 많이 받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잎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비안트를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시원하게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름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물을 비한테 입을 만졌을 때 약간은 힘이 없다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물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굶겼다가 굶기면서 여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 잎이 부드러울 때 물을 주면 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키워야 되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육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미니마 계통의 그런 다육이들,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또한 이 여름에 아주 약한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미니마나 시에라 이런 종류의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늘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직광에 잘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름에 약한 다육이를 소개해 드렸지만 작년과 다르게 기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잘 견디고는 있지만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빗물은 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 7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